스루프 타임즈 2023년 6월 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1.25배속이나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패권 국가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화두가 좀 최근에 있어요. 그걸 상징이라고 하듯이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꽈당하고 넘어졌습니다. 저 운동모자를 쓰고 뭐 가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 때도 한건 미끈했는데 이게 그 이쪽이 좀 어떻게 뭐 좀 미끄러운 데가 있는지, 자관 그 나이가 먹어도 다리는 튼튼해야 된다, 뭐 남자는 다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다리가 약해지면은 지팡이를 짚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본 교도통신의 그 보도 내용이 미국 CAI 장관이, 보통 국장이라고 그러는데 장관이라고 표현하네요. 5월 방중 의사소통의 필요성 강조했다. 이게 비밀스럽게 갔다 왔다는 게 이제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저건 그 드론인가 그 풍선인가 그거 이후로 그 뭐 국무장관이 가겠다는 것도 오지 말라, 뭐 대화가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여러 가지 대화 채널을 다시 뚫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번스 씨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방중을 발표하지 않고 극비리에 진행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간단히 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군사대국으로 보인다.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경악의 이유. 현대 비즈니스인데 주간현대 고단샤라고 그 인용 그 매체를 소개하고 있네요. 패권 국가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그 제목을 여기에서 딴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치 않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미국 잡지 타임즈 5월 12일자에 나왔는데, 그때 좀 세게 느끼게 좀 그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진을 또 그렇게 타임즈가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임즈의 인식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주목이 모인 것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고, 투키디데스의 덫을 회피하다, 이렇게 했는데, 투키디데스라는 말들을 여러 번 좀 들어봤는데, 그 그리스 전쟁 때인가 뭐 얘기 나오는데, 서로 그 협상을 했지만 결국은 그 이 패권이 뭔가 그 변화가 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군사력이 아닌 경제적 수단에 의한 공격은 전문용어로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로 불린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관세만이 아니고 2018년부터 트럼프가 관세를 올렸죠. 중국 수출분에 대해서 수출 거부, 수입 거부. 요즘 이런 것들을 지금 반도체 쪽에서 이제 이거를 많이 미국이 행사를 하고 있죠. 또 자산 동결 같은 선택사항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그 일본의 그 관련법은 방어적 중심으로 조치가 되어 있지만, 미중 갈등의 영향으로 이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주시되는데, 저건 일본 측 입장에서는 미중 갈등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데가 일본이면은 틀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만만치가 않은데, 인류가 몇 번도 빠져온 그 투키디데스의 덫을 회피하는 길을 할 것인가? G7 회의는 꼴이 아니라 힘든 싸움의 시작일 뿐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세계가 날이 갈수록 그 어떤 그 평화 무드가 아니고, 평화는 2차 대전 이후로 2000년 정도까지는 다들 좋은 시절을 구가했던 것 같은데, 선진국들 전쟁도 크게 없었던 거, 뭐 지역 전쟁도 있었습니다만은, 미중 그 중국 간의 그 패권 전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면서 신냉전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중국이 해체되는 것에 그 표를 던집니다. 중국이 경고함에 따라 미국과 대만은 인크무역협정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정상 국가라고는 되어 있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 표현들은 양국 간의 무역협정을 서명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왔는데 요게 이제 중국에서 또 이 왕 대변인이 마오니 참 마오 대변인이 마오쩌둥 모태똥하고 종치래매요 이 여자가. 그래서 이 미국과 대만의 이니셔티브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세관 검사를 간소화하고 규제 절차를 개선한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대만 간의 자유무역 협정 같은 그런 식의 자유무역이라고는 표현은 안 했지만은 그런 쪽에 이제 이 경제 강화를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엔디비아의 무슨 황이죠. 그 대표가 대만 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향후 AI 인공지능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미래 세계를 또 소개한 것하고도 뭐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JP 모건의 그 다이먼이 또 중국에 갔고 또 거기다 대만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6월 초에 한국에도 온다 그랬는데 대만 방문을 끝나고 우리나라에 오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어떻게 언론에서 뭔 내용이 보도가 나올지 어저께 뉴스에는 그게 이제 선진국 금융지수 MSCI 에, 모건 스탠리 C니까 컴퍼니 인덱스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어쨌든 뭐 또 베이징은 선봉쇄 훈련을 또 실시했다 또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우리나라 지금 6월 달이 이제 6월 달이 들어서 현충일도 와서 했는지 모르지만 뭐 어쨌든 주말이라는 그런 컬럼에서 나라를 지킨다는 게 뭘까요? 이런 제목으로 제가 부처를 봤습니다. 제목을. 실제 뉴스 제목은 55만 대군은 있는데 군인은 없고 스타는 널려 있는데 장군은 없다. 요거를 제가 이 수긍하기에는 조금 좀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입장으로 판단이 돼서 나라를 지킨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55만 대군은 이제 말하자면은 인터뷰 하신 분 있을 때 얘기고 지금 이제 인구도 줄고 뭐 하기 때문에 향후 이 앞날의 한국군은 인원수보다도 어떤 첨단 무기 쪽으로 그렇게 국가 방위를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나라를 지킨다는 게 뭘까요? 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분이 민병던 전 육사교장인데 노태우 대통령 앞에서 북한은 적으로 외쳤다. 왜 그러냐? 노태우 대통령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국교 정상화도 하고 또 그때 시료들이 다들 또 그렇게 돌아갔죠. 88 올림픽 전에 그것이 아마 해결이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러시아하고도 개선이 좀 되고 그래서 89년 노태우 대통령 앞에서 육군 사관학교 교장 시절인데 북방 정책을 비판하고 옷을 벗은 진짜 군으로 기억된다. 이렇게 이제 민병돈 현재 88세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이때 이제 노태우 대통령한테 할 말하고 스스로 옷을 벗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별명이 민따로인데 일본식에 의하면은 따로라는 게 이제 장남이다 뭐 이런 아들이다 이런 뜻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외톨이다라는 의미로 별명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은 전쟁이 치열해지고 반강제로 징집이 돼가지고 백선혁 장군
밑에서 계속 그때부터 이제 그 군인 생활을 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국가 안보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군인들은 이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하나회가 많이 그 공격을 당했었습니다만은 전두환 때 하나회라는 걸 이 정권 쿠데타 일으키기 전에도 어, 그 하나회를 운영했었죠. 이 육군 세력으로서 그 하나의 초기 멤버이긴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의리들은 좋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청와대 핵심 부대였던 23단 사단장까지 임했었다. 그랬는데 이게 뭐 그때 투표라는 것은 무조건 뭐 100% 찍는 건데 이때 이제 그 뭐 좀 반대 의견을 얘기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은 특전 사령관까지 또 했고 올림픽 앞두고 북한 대테러 훈련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요게 이제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때 사진인 게 조선일보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례도 하지 않은 채 좀 뭐 아무리 그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그래도 경례는 하고 해야 되는데 옷을 벗겠다는 각오를 하고 한 거죠. 노태우 씨는 허실실의 그 전매 특허 같이 느껴지는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 6.25 선언을 해가지고 6.29 선언으로 이제 6월 항쟁 이런 것이 마무리가 되면서 한국의 이제 민주화가 이제 거의 그때 이제 이루어진 거로 그런데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는 타고난 리더였던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또 독재자였던 건 맞다. 자기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변의 간신들 때문에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은 좀 역사는 또 달라졌을 거 아니냐. 6월 항쟁 때 계엄령을 내려고 그랬는데 노태우 대통령을 찾아가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맥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요거는 지금 현재 그 인터뷰 했을 때 그 모습입니다. 88세 그 부인은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6호를 어디다가 처리 안 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본인이 자식들한테 죽으면은 같이 화장을 해서 합장을 하든지 같이 처리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인하고 끝까지 가는 것으로 또 그런 개인적인 것도 얘기를 했어요. 20대 때 자기네들도 이승만 대통령을 욕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평가가 좀 바뀌지 않느냐.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지니까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동반자다라고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문재인만 했던 건 아니군요. 이런 게 이제 새삼스럽게 들립니다. 군은 근데 누가 적인지 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군대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 그 노세한 88세 그 육군사관학교 교장 출신의 그 말이 있는 정치인은 많은데 정치가가 없다. 지식인은 많은데 지성인은 없다. 교육자는 많은데 선생님은 안 계시고 인구가 5천만 명이랬는데 어른이 없다. 이런 것은 공감이 가요. 우리나라에 존경할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사이비 종교 같은 것들이 또 횡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람을 기르지 않았어요. 먼저 인간이 되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항상 그 학교 공부란 거 꼭 출세한다고 가르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형적인 옛날 분이라는 거를 느낌이 오고 있죠. 그러나 이 말은 여전히 그 진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적을 지정해 줘야 된다. 군인한테는 해법은 굉장히 단순한 거다. 군인은 단순해야지. 군인이 정치가처럼 복잡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북한은 우리 주적이에요. 대화는 대외적으로 하면 될 일이에요. 공산주의 국가와 하는 외교적 약속 협정은 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좋게 하고 있는데 제가 스루프 타임즈를 통해서는
CCP를 국방백서의 주적으로 넣어야 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저는 줄기차게 얘기를 하고 있죠. 푸틴의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에 대한 반발에 불을 붙이고 있다. 자관 현재 이 달러화를 넘어서 그린백이 무기화되고 이런 미국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로 밀어붙이고 달러를 무기화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인도와 말레이시아도 지난 4월 루피아로 양국과 무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표했고 대러 제재 캠페인에 서명하지 않았으나 나렌드라 모디 행정부가 최소한 일부 국제 거래를 위해 달러를 우회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몰랐는데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불과 몇 주 전에 원화와 루피아의 직접적인 교환을 촉진하기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게 한국 얘기도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달러로 교역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고서 패권이 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견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그린백이라는 어휘를 배웠는데 이게 그냥 근본위를 기초로 하지 않은 그냥 미국 달러 찍어내는 거 그거를 그린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그린백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특성을 가진 대안을 찾기 쉽지 않은 이유로 미국 달러가 세계통화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식백과 위키백과에 어저께 소개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좀 배우려고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JP 모건의 다이먼이 직원 고객을 만나기 위해 대만을 방문했다. 구두로 말씀드린 대로 중국 방문에 이어서 그 다음에 대만까지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대만에도 이미 5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공적 연금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기업 및 투자은행 및 상업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대단한 분인 모양이에요. JP 모건.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돼 있다는데 중국하고 대만을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는데 일본은 안 가나 모르겠어요. 뭔가 일본은 금융을 이미 장악했던 얘기 같기도 하고 다르게 생각하면 그리고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97년 IMF 때 금융시장을 개방했지만 만약에 이분이 온다고 그러면은 그거보다도 조금 더 좀 더 오픈하고 더 투명하게 좀 더 해셔야 되겠다 하고서 압력을 넣지 않겠냐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우리 김여정 언니가 또 북한 발사 실패 진기한 사진 공개하면서 미사일 단속 깡패 미국이라고 또 이제 비난을 했어요. 미국은 그렇게 수천 개 위성을 쏴대면서 우리가 좀 하려는 거는 왜 그걸 불법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이것은 자기 모순의 개변일 뿐입니다라고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깡패라고 이건 뭐 깡패라고 얘기하는 건 뭐 욕은 아니죠. 근데 국가를 깡패라고 이건 이제 갱스타다 이거죠. 갱스타. 요거는 뭐 옛날 사진인데 발표하는 거를 조선통신이 최근 걸 좀 찍어서들 좀 이렇게 발표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일론 머스크도 또 중국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아첨으로 인사를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의 외교 상업 장관들을 만났다.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잘해보자. 이런 얘기 같긴 하거든요. 머스크 중국 방문 했다는 얘기고 애플의 팀쿡도 3월에 방문했었던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JP 모건은 이미 5월 말에 했고 지금 대만에 갔고 한국에 언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 장관 근데 모스크는 어떤 성명도 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미일 국방장관 도쿄에서 회담, 한미일 북위협 정보 공유에 속도를 낸다. 에포크 타임즈의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어, 한국하고는 전번에 직접 와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일본은 안 들렸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번에 뭐 일본에 가가지고 더일 한미일 공조를 더 굳건히 하자. 이번에 이제 외교가 또 정상화 되는 길로 가면서 더 좀 해보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중국이 석영 기쁨을 무치타치 시작한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나온 4개의 노 수조키 다카시 했는데 이 석영 기쁨이란 게 이제 윤석열 씨를 얘기를 이렇게 그 일본 AI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 그냥 넘어가는 거로 하죠. 한국이 요구하는 시진핑 주석의 방안은 하지 않는다. 산호 중에 들어가는 건데 산호의 구체적인 것은 미공개 사항이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국의 대북 정책은 방해하는 이런 내용이 있고 또 협조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일부 또 좀 들어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삼성은 보충에 응하지 말라고 미국이 이제 그 마이크론을 제재하니까 그 부족한 반도체를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그 보충 공급을 하지 말라라고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죠. 한국은 마이크론의 보충을 할까요? 이렇게 하는데 에, 한국은 이거 기업이 의사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항상 그런 식으로 뺀다 그러면서 조금 이 비난 쪽 아니 비판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이 결정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 그 외교부 정부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외교관들은 G7이 거동이 수상한 한국이라고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 중국하고 당당히 쓰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또 실질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서 어, 즐거워하고 가입한다고 여겨졌던 것에 거부했다. 또 반도체에서 미중 딜레마가 심해지는 지금 어, 좀 중국에서 압박받는 것으로 좀 두려워한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했대요. 이 데일리 신조라는 데가 반한파 매체로 보여집니다. 또 수조키 다카시라는 사람이 또한 그런 유형의 사람인 것 같아요. 산호를 한겨레에 누설한 것은 누구지요? 이 한겨레 신문이 이제 산호를 그 뭐 좀 입수를 누가 했는데 누가 흘린 모입니다. 친중파가 친중파 둥지로 하는 외교부라면 보충 문제로 미국에 가담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었겠다 이런 표현을 했고 산호에는 친미파가 반격하지 않겠습니까? 친미파라고 해도 중국과 전면 대결할 각오가 없는 애들이다. 한국 애들은 그렇게 폄하를 합니다. 한국에서 김태호 1차장이 좀 센 건데 한겨레 등 좌파와 친중파부터 자주 공격을 받고 있다. 이 김태호 1차장을 그 친중파하고 한겨레 등에서 공격을 많이 하고 있다. 어쨌든 어떻게 되든 먹튀의 양다리 외교라고 비판하던 대국 사이에서 소고기 살 길은 그런 식으로 뽑기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우리를 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얘기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양다리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걸 마각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더 그 부정적인 용어들을 다 동원해서 쓰고 있네요. 원래 한국이라는 나라에 기대하고는 안 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기대하고 속아왔던 게 한두 번이냐. 그거를 일본이 경험했으면서도 이제는 이제 졸업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 모두가 좀 좋아지고 있는 입장에 이렇게 또 좀 그 딴지 거는 내용이 있네요.
이 그 스지오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 자세하게 또 추가 주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 민주정치의 자괴, 한미동맹 소멸, 이런 거 한반도 2010 제뜨년이라고 돼 있네요. 지년. 이런 거를 국제 기자상도 수상을 했고,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반한파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유튜버를 통해서 본 시리즈를 저도 쭉 봤는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나 몰라요. 본 아이덴티티가 2022년, 본 슈프로머시가 2004년, 2년 만에 나왔는데, 본 얼티메이텀 3편은 2007년, 3년 후에 걸렸고, 제이스 본 2016이가 이게 여기 2007년부터 9년 후에 나이가 좀 맷 데이먼이 나이가 요때 1편, 2편에서는 젊었는데 한 9년 지나서 15년 2016년엔 좀 나이가 좀 들어서 좀 보이게 나오죠. 요게 이제 2편 본 슈프라머시에서 자기가 죽인 러시아 외교관 딸한테 가서 내가 죽였다. 너희 부모가 서로 죽인 게 아니고 그 진실을 얘기해 주는 끝장면 쪽에, 요게 이제 그때도 어디서 제가 인용을 한 것 같은데, 러시아의 이 우리 아파트들, 뭐 다들 현대 국가들이 이렇게 아파트에 사는, 이 정도 사는 게 보통 시민들의, 러시아 시민들의 삶이 아닐까도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첫 임무는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두 번째 임무가 이제 1편에서 나오는데, 이제 아프리카에 무슨 독재자를 암살하려다가 실패를 했죠. 애기 때문에 바다 요트에서 했는데, 저간 이 비전투 요원인 베를린의 어떤 요원이었던 니키라는 여자가 이제 본하고 이제 같이 신뢰가 쌓여가지고 본이 인성 파괴 실험을 당했다는 사실까지도 이제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3편에서부터가 이제 좀 길게 설명이 되는데, 브렉 라이어라는 말이 CIA 통화망에 감지돼서 이제 쫓기게 됩니다. 이게 트레드 스톤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CIA가 불법으로 무조건 미국의 정책을 적을 제거하는, 한마디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3편까지가 그나마 아날로그였지만 2016년은 세월이 지나서 그랬는지 완벽한 디지털 세상을 보여주는 영화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자기가 훈련받았던 장소에 아까 트레드 스톤과 두 번째 내용의 비밀 문서를 빼내 가지고 또 다른 CIA 국장한테 제공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모두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니키가 어떤 북유럽 어디에 가서 해커 집단 시설을 이용해서 해킹을 합니다. CIA를. 본이 고문을 포함한 실험을 당했다는 사실을 파악을 여기서 하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어떤 정보 책임자 헤더라는 여성이 있는데, 니키의 USB에 멀웨어라는 프로그램을 해킹을 할 때 그거를 역으로 또 심어가지고 추적을 할 수 있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디지털 이 정보 사회, 정보 전쟁 같은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어떤 상징적인 게 있지만, 거대 SNS 기업, 이 정도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트위터도 될 수도 있고요. 또 MS일 수도 있고 하지만은, 실리콘밸리에 이제 어느 회사를 찍은 건지 모르지만, 딥 드림 기업이라고 가상의 이제 SNS 대기업, 이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기업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헤더는 안면 인식 검색을 통해 니키를 파악하고 니키를 또 쫓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정보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 니키가 드레스톤부터 아이언헤드까지 전부 빼갔습니다. 이 아이언헤드라는 게 이제 새로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CIA를 해킹해가지고 제이스 본한테 그 자료를 넘기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런 게 니키의 의리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전 세계 유저들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한 플랫폼을 LA에서 소개하는 칼루어가 아까 딥러닝인가요? 그 프로그램을 만든 이 회사인데, SNS 대기업. 프라이버시 문제가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딥드림이죠. 그 회사 이름이. 아무도 감시하지 않습니다. 요거 반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현재 중국만이 아니고 사실 미국도 사실은 다 감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그런 비유의 영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본의 행동 패턴까지 평가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CIA의 복귀를 허락하는 것으로 자기가 좀 물고, 만약에 안 되면은 제거하겠다라고까지 보고를 합니다. 위성 시스템이 그 본과 니키를 추적하는 그런 것까지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니키가 저격수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은 그 저격수를 또 제거하고, 헤더는 그 정보국장하고의 이제 마지막 그 결판을 찾아갔을 때 제이스 본을 정보국장을 쏘면서 제이스 본을 살려내면서 정보국장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CIA 복귀를 요구하는데 거절로 종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영화가 되는데, 이게 4편을 모두 영화를 저도 봤습니다만은 저건 007 같지 않은 어떤 새로운 흥미를 줬던 거지만은, 나이를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4편에 와서 현재의 그 디지털 사회의 문제점도 은근히 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요거는 아까 여기 잘못 인용이 아니고 편집이 좀 뒤에 밀렸네요. 이거는 아까 민 장관 얘기인데, 북한 계속 그렇게 쏘면은 소련 망하듯이 망할 거다. 그러나 다만 독가스 등 화학무기는 대비해야 된다. 강군을 만드는 방법은 뭐냐? 그건 정신력이다. 상관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 내가 롤 모델이라는 생각으로 요거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에서 퇴출된 네이버 TV에서 목르라는 또 방송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방정에는 바로 독재나 마찬가지고, 유럽 방정은 식민으로 자본화한 후에 민주화가 일어났다. 인도 같은 데서 돈을 뜯어다가 무굴 제국의 부를 가져다가 영국이 세계 제패하는데 말하자면 식민지로 그렇게 나쁜 짓으로들 다 이게 세계 강국이 된 거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한국의 군부 세력은 결국은 6.29나 뭐 이런 거로 해서 무기를 결국은 내려놓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도 가능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얘기는 서울대 하버드 출신들은 못하지 않느냐. 자기니까 한다. 그리고 5.18 광주 민주항쟁이라고 지금 역사 용어로는 쓰고 있지만은 좌파 세력의 선동이 없었을까라고 의문을 던져보는 내용을 좀 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던 광주에서 일했던 학교 동창 얘기를 들어보면은, 북한 간첩이 내려왔다 이런 얘기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이게 우리가 의견은 조심스럽게 얘기할 필요는 있다. 그런 게 이제 개인적으로 친구들끼리는 서로 얘기를 좀 해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꼭 북한 침투 간첩이 아니고 좌파 세력, 좌파니까 거기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겠죠. 네.
OLED 이거는 저기 힘스하고 그다음에 필 옵티스는 제가 별도로 분석을 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나면 KC텍이라는 데도 상장된 기업이라면은 또 분석을 해보고 싶네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경기 회복이 주춤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더 빠른 속도로 철수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비즈니스 인사이드의 필리프 드모터라는 사람이 어저께도 뉴스를 냈는데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그 중국에서 이 자본이 그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다 하는 거를 쭉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기다가 중국의 새로 개정된 외국 스파이법 방지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경계심이 증가하는 것을 또 보여준다. 자관 중국의 그 서방의 제재 위협에서 완전히 새로운 일련의 위험이 나타나고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뭐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관련해서 로이터는 외국인들은 5월에 중국에서 더 많은 돈을 빼가고 있다. 또 니케이가 급등하자. 그 빠져나간 돈이 니케이 쪽으로 간 모양입니다. 일본 투자자 쪽으로. 그래서 일본 투자자들은 출구를 향해 지금 현재 돌진하고 있다. 그런데 익명을 요구한 도쿄에 거주하는 60대 변호사는 니케이의 갑작스러운 그 집회가 나가라는 신호다. 이거는 저는 이런 환경에서는 거꾸로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채권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국에서 빠져나온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채권도 뭐 얼마 그 100 몇억 달러를 110 몇억 달러를 이미 샀다며요. 어저께 그 뉴스에 좀 표현을 했었는데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3일자 편집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